시즌 종료다라는 외침이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극단적 공포와 함께 장 상황이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상황을 포기하면서 극단적으로 괴로워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온갖 하락장을 다 맞아봤지만은 당연히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하락이 익숙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꾸준히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스틴 선이 들려주는 위로의 이야기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가리 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주제로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현물 ETF에서도 엄청난 자금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1억 6,997만 달러가 또 대량 출금. 블랙록에서는 유출이 없었고 피델리티에서 8,500만 달러 상당히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593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8일 연속으로다가 순 유출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에 과연 연준은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자, 그런데 과거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리 인하 자체는 미국 증시의 하락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따라서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 특히나 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자, 2019년 패턴이 반복된다면 금리 인하 이후에 비트코인이 33%나 하락할 수 있다. 딱 제목만 보시면 엄청나게 살벌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듯한 기사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까지 살벌하게 부정적이기만 한 소식은 아닙니다. 최근에 비트코이니스트는 암호화폐 전문가이자 엔지니어인 APSK32의 분석을 인용을 했는데 그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2019년 8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일주일 만에 20% 먼저 급등을 했다. 먼저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33% 이상 하락을 했다. 그리고 올해에도 금리 인하가 동일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물론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다가 33% 하락할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영문을 읽어보시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과거에는 그랬었었고 또한 내년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하 후에 비트코인이 조정받게 된다라면은 가격이 45,000에서 55,000달러 선에서 와리가리를 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에 다시 상승 시작. 과거가 반복된다면 떨어졌을 때 다시 주셔야 되겠죠. 해당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 및 비트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민주당도 지금 대통령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증시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들에게 불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시를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 부동산 가격 안 떨어뜨리려고 온갖 지원 정책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경기 침체를 경계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블록스트림 출신으로서 젠3의 CEO이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당시 고문 역할을 맡았었던 샘슨 모,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심리 같은 경우 지금 완전 개판이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FTX 붕괴와 같은 사태, 즉 떡락이 발생하더라도 하락은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그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사기다라고 외치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는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나중에 하락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비트코인은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저스틴 선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 지금이야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특히 현물 ETF가 승인됨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2020년도 당시만 해도 이는 정말로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워렌 버핏이 본인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경매를 진행했을 때 누가 이를 따냈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관심쟁이인 저스틴 선이 이를 따냈었죠. 그래가지고 저녁이 성사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 나중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저녁 식사에서 저스틴 선은 워렌 버핏에게 비트코인 1개 그리고 193만 830개의 트론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줬었던 트론 가격이 4년 만에 무려 10배나 뛰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4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로나 하락 등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데 4년 만에 트론 가격이 10배나 뛰었다. 바로 쭉쭉 우상향을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8,000에서 9,000달러 사이를 와리가리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한때 74,000달러까지도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울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가지고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절대로 해당 코인이 사라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완전 잡코들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김치 코인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복구가 안 될 정도로 망가지거나 사라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둘째로는 저스틴 선의 트론 그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더 옮길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트론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욕을 먹기는 먹되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뭔가 사용이 되는 그런 코인들이 나중에 살아남으면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몇몇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알트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과거에도 나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시 알트장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자,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많은 분석은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 인투더블록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83만 6천 개의 주소가 평단 51,113달러에서 54,303달러에서 40만여 개의 비트를 매수를 했다. 즉 해당 자리가 손익 분기점이기 때문에 본절치기로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54,000달러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현물 매수세가 붙고 있으며 바이낸스에서는 매도세가 주춤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선물 누적 합계 주문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펀딩은 마이너스다. 즉 숏쟁이들이 몰려있는 상황인데 잘만 하면은 지금부터 숏 스퀴즈 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위로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브라스카는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분간은 횡보를 치다가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분석을 남겼었고 다음으로는 넥트 캐피탈 분석가의 희망회로 비트코인의 9월달은 주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후에는 어땠느냐 2017년도 9월달에 비트코인은 7% 하락을 기록을 했었고 그 후에 10월달에 47% 큰 상승을 이루었으며 2020년도에는 마찬가지로 7% 하락 9월달에 7% 하락 후에 10월달에 27% 상승 2021년도는 마찬가지로 7% 하락 그리고 10월달에 39% 상승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마이너스 9% 하락 중인데 과거가 반복된다라면 다음 달에 그래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이더리움 분석, 최근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이더리움인데요.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는 지금 이더리움이 주요 지지 구간에 다다랐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다가 바닥을 다지면서 쌍바닥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켜보는 거죠. 해당 자리가 지켜지는지 지켜지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면 롱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석가 테디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를 딱 그어봤더니 딱 이 자리까지 떨어졌다. 지금부터 그래도 좀 강세를 그러니까 반등을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희망 이어가고 있었으며 댄 크립토 트레이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이더리움 만약에 가격이 210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겠고 2851달러 위로 올라와가지고 안착할 수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잘 버텨주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이어서는 특정 알트코인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물량 언락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수익 같은 경우 최근에 펌핑 이후에 차트가 아직도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혹시 탈출을 위해서 가격 띄워놓고 던지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수익 같은 경우 다가오는 10월 3일 8,388만 개 코인이 풀리게 될 예정인데요. 이는 총 공급 물량의 0.84%이기 때문에 해당 물량이 풀리기 전에 가격을 띄워서 던지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의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0.84%는 양반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거래를 피해야 될 세 가지 암호화폐, 앱토스 등 대규모 언락이 예정이 되어 있다. 9월 12일 앱토스 같은 경우는 전체 시가총액의 2.32%나 되는 물량이 풀리게 될 예정이며, 콘플럭스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9월 9일 시가총액의 2.01%, 그리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코인인데 치리라는 코인이 있네요. 뭐야 이거? 김치 코인인가? 자, 아무튼 얘네 같은 경우는 9월 10일 무려 시가총액의 21%에 해당하는 물량을 풀어 제낄 것이라고 하니까요.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틈만 나면 도지 광고를 했었던 일론 머스크. 그가 관련된 트윗을 올릴 때마다 도지코인은 미친듯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약발이 닿은 것일까? 최근 그의 트윗에는 도지코인의 가격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동물 코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들 그쪽으로 간 것 같죠? 도지 말만 하지 말고 트위터상에서 도지코인이 뭔가 제대로 활용이 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도지 펌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소 횡보를 해준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알트코인으로 아베를 뽑았습니다. 아베 성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 마지막으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금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9월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산 원유를 거래할 때 금으로 대금을 받는다라고 하네요. 자, 금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인가? 최근에 비교적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금. 근데 다들 금금하지만은 사실 가격 쥐똥만큼밖에 안 올랐습니다. 자, 물론 미래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금이 쥐똥에서 소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로서 주말 시청료 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링크를 통한 암호화폐 지갑 구매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